대마소 FM 90.7MHz 까칠한 시선 이도영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연수구 을 고남석 예비 후보를 모셨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정치 입문 계기와 총선 출마 결심 배경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인천 출신으로서 예. 17년간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때 노동운동이 김순호 경찰국장의 논쟁이 있었던 인노회 사건으로 5년간 수배받았고요. 예. 끝나고 95년도에 우리 김근태 선배님과 함께 민주당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중앙 정계로 가자고 하는 선배님의 견해도 그렇죠? 있었는데 예.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꽂혔던 거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13일 단식하시고 예. 만든 미스터 지방자치 여기에 내 지역에서 지방자치로 뼈를 묻겠다. 풀뿌리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사는 길이라는 각오를 갖고 시의원에 37세에 당선됐습니다. 예. 재선하고 노무현 대통령 연수구 선대위원장 거쳐서 이 노무현 바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인천 항만공사가 처음 설립됐을 때 그때 이제 초대 상임감사로 해서 우리 인천이 항만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황해가 열리는 대중국 관계라든가 북한의 관계가 열릴 때만이 인천이 관문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이 동북아시아의 주요 항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이 좀 경험하고 또 지금 송도 신항과 이 크루즈 부두를 설계하고 마지막 사인을 그걸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람인데요. 그러고 아시다시피 이제 2010년에 연수구청장으로 이제 징검다리 재선해서 마지막에는 코로나로 해서 코로나 구청장으로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한 2년간 구청장실에다 야전 침대 놓고 정말 여기가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대한민국 델타와 오미크론이 다 우리 연수구에서 발생하는 그런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결국 0.03%의 치사율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되는 그 그룹에 해당되는 그런 안전하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나와서 현재 쉬고 있다가 이번에 후보로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예비후보 등록하셨잖아요. 지금 예비후보 활동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준비 상황 어떻습니까? 저희는 2명이 이제 우리 당에서는 경선인데 저쪽 국민의힘은 지금 5명이 나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기 과열이 돼가지고 새벽에 아침 5시에 나가서 이 다리 저희 송도는 들어가는 다리들이 딱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차로 가시는 분들 인사를 해야 되는데 맨날 장탈전이 벌어져요. 그래서 자리도 막 자리 장탈전이 벌어지겠네요. 누가 있으면은 이렇게 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후보하고는 아예 우리 서로 있더라도 같이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과정을 아침부터 열고 또 주민분들이 또 가면 손도 흔들어주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또 힘도 얻고 하는 게 아침 일과를 시작하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지인분들이나 또 당원분들에게 저희는 또 50% 당원과 50%의 국민 경선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또 지지를 호소하는 과정들이 있고 또 행사. 근데 이 구청장 할 때는 뭐 일정과 행사가 많은 거를 다 자연스럽게 비서진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렇겠죠. 지금은 깜깜이라 당원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행사가 어딘지 모르겠어서 무조건 그냥 머리 디밀러 다니고 있으니까 그렇게 쭉 진행하고 그 일정들이 밤 11시 뭐 이렇게 해서 집에 돌아가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중요한 거는 바로 당내 경선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죠. 정일영 의원과 이제 공천장을 듣고 격돌을 벌여야 되는 상황인데요. 경선을 통해서 최종 공천장 받게 되는데요. 그래도 물론 인천시 의원도 2번이나 역임하셨고 구청장을 2번이나 하셨는데 인지도도 높고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의 장벽을 넘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승리 비법, 필승 전략?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국회의원 현역의 벽이라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코로나나 여러 가지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것이지 정당 활동에 동시에 진행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분들하고 스킨십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적죠. 그러면 그런 점에서 우선 핸디캡이 있고요. 또 끝나고 나서 코로나와 관련한 그 힘들었던 과정이 전체가 다 몰려와서 체력적으로 다 소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충하는 시간들이 필요로 했는데 막상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결심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거의 제로 베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 부딪혀보자. 어떤 마음들이신가. 근데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발코니 음악회라고 저희가 한 100회 정도를 코로나 때 아파트로 찾아가서 답답한 마음, 서로가 사람이라는 건 소통하고 교류가 돼야 생명이 더 튼튼해지는 건데 병에다가 또 이렇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발코니 음악회를 진행하고 했는데 가시면은 발코니 음악회를 통해서 저를 기억하는 분들, 그다음에 GTX-B를 14만 명 서명운동 했었던 과정을 함께 했었던 분들, 뭐 소각장분들, 이렇게 굵직굵직한 현안과 또 도서관, 작은 도서관, 이런 자그마한 일상에서의 중요한 이런 소재들을 함께 했던 경험들이 하나하나 다시 되살아나고 부활하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민과 당원분들이 제가 전화하고 하면 잊지 않았습니다. 꼭 기억하고 있었는데 잘 돌아왔습니다. 뭐 이런 격려와 왜 이제 왔냐는 식으로 이제 또 질타도 하고 해서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금 출발이 늦었다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분들이 지금 고통받거나 해줬으면 하는 일들을 더 많이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결국 승리의 비법이다. 그래서 다른 비법 없고 많은 사람 만나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 이것이 점점 늘어나고 이심전심으로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공약 관련된 얘기 좀 해볼게요. 또 구청장을 또 8년이나 재직하셨으니까 뭐 연수구 현안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공약 얘기 좀 해주실까요? 우선 송도와 저는 지금 이 원도심의 일부 같이 있습니다. 옥년동과 동춘 1, 2동이 같이 있는데 구분해서 본다면 저는 송도는 기본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 기본 자치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구청장을 해보니까 송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구청장의 자치권의 90%가 인천시장에게 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유로. 그렇다 보니까 실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투자 유치나 이 송도 개발권이 전부 다 시장으로부터 경제청장에게 위임돼 있어요. 그러니까 송도의 모든 문제의 권한은 경제청장과 인천시장이 갖고 있는데 이 경제청장은 임명이잖아요. 그렇죠. 관선이란 말이죠. 그러면 정당한 기본 자치권이 저는 훼손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주민이 뽑는 것과 이 관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주민들도 경제청장이 지금 누군지 몰라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제 첫 번째 공약은 직선제, 경제청장 직선제 이거고요. 그거는 이제 법 개정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지금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데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SK바사 등 우리나라의 굴지의 제약회사들은 지금 우리 송도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우리가 모더나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모더나는 보스턴에서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10년도 안 돼서 성공한 국제적 기업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10년간 연 1억 달러씩 재정적 투입을 통해서 스타트업과 이 관련성들을 맺으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LA에서 지금 세계 신약 1위가 보스턴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는 MIT 공대라고 하는 확실한 대학과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을 결합하고 그다음에 R&D 지금 20개의 국제적인 제약회사 중에 빅파머라고 하는데 이 중에 19개가 지금 보스턴에 있습니다. 저는 그 생태계를 우리 연수구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가재정과 그동안에 사실 이익금들 인천시에서 많이 빼갔잖아요. 그 이익금을 합쳐서 1,000억씩만 6년간 투자하면 저는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신약, 모더나와 같은 우수한 기업을 만들 수 있다. 이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인천의 미래 먹을거리다. 이걸 어떻게 그냥 놓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공약은 바로 보스턴과 같은 신약 도시를 뛰어넘어서 세계 1위로 가자. 이게 저희 세 번째는 원도심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 박찬대 의원과 함께 원래는 5개 신도시만 넣는 거를 연수구와 제 지방에 있는 신도시들도 같이 이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도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생태계가 21세기 미래 지금 인구 절벽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한 멋있는 새로운 21세기를 주도해가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원도심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을 좀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앞서 처음에 아까 말한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가름한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역구 주민들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듣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19, 20, 21일 투표가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민주당이 진짜 민주당다운 그런 투쟁을 통해서 다시 반드시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송도와 옥년 1동, 동춘 1, 2동 주민 여러분 제가 구청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늘 함께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듯이 다시 한번 중앙에 가서 우리 송도와 원도심이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 고남석 실천과 검증된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늘 함께한 이 고남석이 반드시 세계 1위의 신약도시와 원도심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와 함께 새로운 위대한 연수구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바쁘신데 여기 방송국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총선 릴레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연수구 을 고남석 예비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